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내공학과 연구교수 박준성입니다. 저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체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연구하였고, 특히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적 특성에 따라 세포의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활성산소의 신호 전달 양상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연구하였습니다. 많은 세포 내 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산화적 인산과 가정을 통한 ATP 생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과정 중 활성산소, 즉 ROS 역시 생성되는데, ROS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새어나와 생기게 됩니다. ROS에 의한 산화성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서 막 전이를 감소시키며 에너지 생성을 방해합니다. 정상적인 호흡 과정에서도 1에서 4% 정도의 전자가 새어나와 슈퍼옥사이드 애나이온이라는 ROS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세포 내 단백질, 핵산, 지질막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세포 내 소기관 및 여러 분자들을 산화성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포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 ROS인 슈퍼옥사이드는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더 안전하고 활성이 적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로 바꾸어줍니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는 카탈레이즈, PRX, GPX 등의 다양한 항산화 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로 환원됩니다. ROS의 생성은 ROS 그 자체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ROS Induced ROS Release, 줄여서 RIRR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내 일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ROS는 주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어 ROS 생성을 촉진하고, 이러한 피드백을 반복하여 결국은 ROS를 세포 전체로 확산시키고 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심근세포에서는 활성이 강한 슈퍼옥사이드를 매개물질로 하여 ROS의 세포 내 확산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신경세포에서는 슈퍼옥사이드를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로 치환해주는 SOD를 증가시켰을 때 오히려 산화성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이 증가된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산화성 스트레스가 주어진 신경세포에 SOD의 유사물질인 MNTBAP를 처리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이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SOD를 감소시켰을 때 오히려 성상세포의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더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ROS의 세포 내 확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특정 조건에서는 슈퍼옥사이드가 아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더욱 중요한 매개 물질로 작용하여 ROS를 세포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는 슈퍼옥사이드보다 약한 활성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 긴 수명과 높은 막 투과성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RIRR를 잘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즉 ABM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각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학적 전산적 기술입니다. 수식이 아닌 룰 베이스드 모델링 형식으로 다음 스텝에 일어날 이벤트를 매 스텝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모델 내 각 에이전트들은 각각의 속성과 미리 지정된 반응 방식 및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스텝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ABM은 복잡한 수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된 반응, 공간적인 배치, 불균형 분포 등의 생체 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델도 미토콘드리아, ROS, 항산화 효소 등 각 분자들이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BM을 사용한 모델링이 적절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RIRR 관련 연구들은 심근세포의 아주 특별한 미토콘드리아 배치를 이용하였습니다. 심근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전기적으로 독립적이고 그 배치가 매우 규칙적인 격자 모양이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컨포컬 라인 스캔 이미징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공간적 배치나 세포 내 밀도 등이 세포 내 ROS 확산 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근세포에서 나온 기존의 지식들은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적 특성에 따른 ROS 확산 양상은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고 현재의 실험 결과 역시 기존의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간 네트워크를 보다 시스템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산화성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ROS는 매개물질로 작용하여 주위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며 더 많은 ROS를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엔 세포 전체로 ROS가 전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적 특성이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의 여러 변수들 중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배열과 수를 바꿔가며 시뮬레이션 하였고, 결과는 ROS의 전파 과정,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양 의존성 및 민감성 등이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근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규칙적이지만 신경세포와 같은 대부분의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내 배열이 불규칙적입니다. 또한 에너지 요구량이 많은 심근세포는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포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는 실제 생체 내에서 심근세포와 다른 종류의 세포를 비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동영상은 실제 시뮬레이션 과정을 캡처한 것입니다. 빨간 사각형이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내고 흰색과 노란 점이 각각의 ROS 분자를 나타냅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세포의 중앙 부분에 처리하여 산화성 스트레스 상황을 모사하였고, 이것이 주변의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어 얼마나 많은 ROS가 더 생성되고 전파되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초기의 산화성 스트레스나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적 특성, 항산화 효소의 양에 따라 ROS가 전파하여 세포 전체적으로 RIR을 유도하거나 또는 ROS의 생성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로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양 의존성이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거나 그 수가 적을 때에는 낮은 농도의 초기 산화성 스트레스에도 ROS 전파를 잘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산화성 스트레스를 주어도 아주 큰 변화는 없이 비슷한 정도의 ROS 전파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근세포의 경우 강한 산화성 스트레스를 가해줄수록 더욱더 빠른 ROS 전파와 세포 전체적인 RIRR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성 스트레스의 양 의존성 역시 증가함을 뜻하고, 같은 정도의 산화성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에 따라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실험 결과는 ROS 전파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물질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MnSOD의 양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MnSOD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슈퍼옥사이드를 훨씬 덜 활성화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로 바꿔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산화성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S의 전파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에 의존하여 일어난다면 MnSOD는 세포의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MnSOD를 증가시켰을 때 심근세포의 ROS 생성 및 전파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효과는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거나 수가 적은 모델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변화가 ROS 전파에 사용되는 매개 물질을 변화시킴으로써 ROS 신호 전달의 양상을 바꾼 것을 뜻합니다. 즉, 심근세포에서는 ROS 전파의 매개 물질이 슈퍼옥사이드인 반면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거나 수가 적은 모델에서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SOD에 의한 세포 독성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가설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세포질 내의 항산화 효소인 커퍼싱크 SOD와 GPX1을 조절해가며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신경세포를 모사하여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움직임이 빠른 모델과 세포 중앙에 미토콘드리아에 밀집되어 있는 그레디언트 모델을 추가하여 ROS 전파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 물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ROS 전파가 커퍼싱크 SOD 증가에 의해서 막힌다면 해당 네트워크는 슈퍼옥사이드에 의존하는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GPX1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물로 바꾸어주는 항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GPX1의 증가에 의해 ROS 전파가 막힌다면 이것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의 의존적인 RI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코퍼징크 SOD의 증가에 의해 심근세포의 ROS 전파는 막혔지만 그 이외의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GPX의 증가는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에서 ROS 전파를 크게 억제한 반면 심근세포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의 캡처 이미지는 각각의 항산화 효소에 의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ROS 전파의 주요 매개 물질이 바뀐 것은 슈퍼옥사이드와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의 동력학적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델에 사용된 많은 파라미터들로부터 각 ROS 분자의 세포 내 수명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무작위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평균 거리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던 것처럼 슈퍼옥사이드는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보다 훨씬 수명이 짧고, 이에 따라 평균 확산 거리도 짧습니다. 이러한 동력학적 특성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간 거리가 멀 경우에는 ROS 신호 전달에 있어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가 이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ROS 전파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도표에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노란 점에 해당되는 것이 심근세포 모델로 미토콘드리아 간 평균 거리가 짧고 배열이 규칙적입니다. 파란 점에 해당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무작위적인 모델이고, 빨간 점에 해당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은 모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을 때에는 더 활성이 높은 슈퍼옥사이드를 주요 매개 물질로 한 ROS 전파가 일어나며, 이는 심근세포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그 수가 적을 때에는 슈퍼옥사이드의 활성이 주변 미토콘드리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의 의존적인 ROS 신호 전달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의 동력학적 특성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ROS 신호 전달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ROS의 전파 양상, 각각의 항산화 효소에 의한 효과, 산화성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반응 등이 미토콘드리아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짐을 보았습니다. 매우 복잡한 생체 시스템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 결과들을 인정받아 플로스1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Communicative and Integrative Biology 저널의 리뷰 논문으로 초청되어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